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 잠에서 깨어난 팡루이신이 눈을 뜬 곳은 아무도 없는 학교. 그녀는 학교에서 자신과 똑같이 학교에 갇혀버린 웨이중팅을 만나게 되고 이상하고 괴이하게 변해버린 학교에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2020년 8월 개봉한 공포영화 반교 디텐션은 2017년에 출시한 동명의 게임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개봉 당시 대만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고 원작인 게임 역시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의 평가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일 정도로 많은 인기를 차지했죠. 개봉 당시 현지 관람객들에게도 명작이라는 호평을 받은 영화 반교 디텐션. 그러나 이 영화의 배경은 영화보다 더 공포스럽고 슬픈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폴리네시아계 여러 원주민 부족이 살던 대만에 중국 청나라 한족이 정착해 살기 시작합니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지만 일본이 패망하면서 장제스가 이끄는 중국 국민당이 대만으로 본거지를 옮기고 지금의 대만이 되었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 바로 2.28 사건과 대만 계엄령. 청나라 때 정착했던 한족은 본성인, 1945년 이후 중국 국민당 등 본토에서 넘어온 이들은 외성인으로 구분됐는데요. 본성인의 수가 더 많았음에도 외성인의 지배가 계속되고 그 속에서 차별과 착취가 일어나면서 외성인에 대한 본성인의 분노와 실망은 점점 커져갔죠. 개가 떠나니 돼지가 왔다 라는 말이 돌 정도였으니까요. 1947년 2월 27일 담배 노점을 하던 린장마이라는 여성이 노점 단속 중이던 외성인 출신 단속원에게 심한 구타를 당합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경찰에 항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천원씨라는 학생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죠. 천원씨가 사망한 2월 28일 이후 시민들은 정부와 경찰에 거센 항의를 하고 그간의 갈등이 폭발, 유혈 사태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과거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던 본성인은 대만어와 일본어의 구사 여부로 외성인을 구분, 반감을 드러내고 외성인은 그런 본성인들에게 매국노라며 강한 반감을 보이죠. 대만 지식인들과 국민당의 타협으로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지만 중국 본토에 있던 장제스가 군대를 파견하면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대학살이 시작됩니다. 1947년 3월 8일 군대 투입 3개월 만에 대만의 지식인들을 포함해 약 3만 명이 잔혹하게 희생당합니다. 대만의 백색 테러가 시작된 거죠. 1945년 5월 국민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령이 해제되는 1987년 7월까지 약 40년 동안 국민당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중국 공산당의 간첩, 불순분자로 구분해 숙청과 탄압을 가합니다. 이는 학교 통제로도 이어져 군사훈련의 학생들을 강제 징집하는 한편 반대하는 교사들은 숙청하죠. 또 군훈 교관이라는 교련교사를 파견해 학교를 감시하고 전도 유망한 학생들은 국민당에 영입하기도 합니다. 불온서적으로 분류된 책을 읽는다고 의심되면 정치범으로 몰아 체포하기도 했고요. 바로 영화 반교 디텐션이 보여주는 역사죠. 영화 반교 디텐션은 비극적인 대만의 역사 외에도 대만의 풍습까지 잘 반영했는데요. 도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은 대만은 음력 7월을 귀신의 달, 중원절로 지정해 인간 세상에 나온 귀신들을 위로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곳곳에도 등불을 든 대만 귀신이나 도교의 상징 자오웨이, 집안의 불단 등이 등장하죠. 이 외에도 대만 대중들의 주요 놀이거리 중 하나였던 인형극을 보여주거나 영화의 배경이 되는 1960년대 대만의 일상을 보여주는 등 대만의 특징을 영화에 잘 녹여냈습니다. 원작을 잘 살렸다는 평과 함께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영화 반교 디텐션 속 대만의 슬픈 역사, 그리고 짧게나마 대만의 풍습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영화 감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가볍게 떠나는 지식여행 살롱의 주도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마담드 CL이었습니다. 오늘처럼 좋은 밤엔 저녁 살롱.